안녕하십니까, 황인욱 변호사. 정기섭 간사입니다. 첫 회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이 생소할 수도 있는 올해 시행되는 외국환 거래 검사와 자율점검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기섭 관세사님과 보다 실무적으로 기업 실무자가 외국환 거래 검사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거래 서면검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서 이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게 되는 기업들은 처음에는 이제 검사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샘플로 실제 검사계획 통지서 공문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해 없으시도록 대륙세관에서 대륙아주무역 주식회사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일단 이 공문 보시면 이제 제목으로 보시면 외국환 거래 검사 계획 통지 이런 공문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에 보면 이제 법에 따라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보낼 수 있다. 또 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침으로 이제 검사 계획서라든가 자율점검표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같이 첨부해서 보내준 문서 중에서 검사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계획서를 보시면 검사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방법, 그래서 서면검사 및 실지검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다 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의 범위나 담당 검사 공무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보신 다음에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검사 계획 통지서를 받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듣는 의문이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 어느 담당자한테 이걸 시켜야 되는 거야? 이 첫 번째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까? 사실 대응하는 거는 각자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제 경험상 그 어떤 코멘트를 드리면요. 일단 외환거래는 그 원인행위하고 결제행위로 구분되고요. 원인행위는 이제 구매 파트나 해외영업팀,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결제행위는 이제 자금팀 같은 재무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에서는 기업에 그 이런 공문을 보낼 때 수출입 담당 부서에서 보내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받으시면 바로 이제 그런 구매 파트, 물류 파트 쪽에 부서장에게도 보고하고요. 동시에 이제 재무 파트에도 이를 알려서 CFO가 알도록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통 그 회사의 사정을 보면 경영진을 보좌하는 재무 파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 또 결제 관련 서류도 갖고 있고 원인 행위가 되는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 파트에서 직접 대응을 하고 원인 행위별로 수취입 통관 파트의 협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통지를 이제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우리 국세청에서 한창 세무조사 받고 있는데 관세청에 외환거래 검사도 받아야 돼? 이런 이제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아는 직원이 뭐 2, 3주 해외 장기 출장을 가가지고 지금 뭐 대응할 인력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검사 통지서를 보게 되니까 이 검사를 일정 기간 연기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 연기가 가능할까요? 일단 검사계획 통지문에 이제 보통 그 사유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유는 뭐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검사 대상자가 뭐 질병에 걸렸거나 장기 출장을 또 다른 뭐 국세청이나 공정이나 이런 쪽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서 장부나 증빙 서류가 뭐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사실 연기 사유가 되게 엄격하게 돼 있는 게 기본적인 건데요. 그나마 이 외환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되면서 그 엄격한 사유 이외에도 자율점검을 할 때 필요한 기간을 30일씩 두 번에 걸쳐서 60일씩 이렇게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연기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을 좀 벌어놓고 충실하게 그 자율점검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계획 통지서를 보면 자율점검표에 따라서 기업들이 거래의 적정성을 자율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점검 결과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율점검의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정된 자율점검표에 따라서 제출된 결과가 세관 담당자에게
충실히 작성됐네라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서면 검사를 진행해서 조기에 그냥 검사를 종료하고 혹시라도 그런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그 점검 결과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세관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에 대한 검토가 아예 안 돼 있거나 또는 되어 있더라도 잘못 검토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실지검사로 전환해가지고 외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실지 조사를 통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상황이 도출될 수 있고, 도출되면 이제 과태료 감경 조치는 앞의 경우와 달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칫 이제 사안이 중대해지면,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이 있거나 또는 검찰에 고발되는 등 임원진의 그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외국환 거래 자율점검표를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국환 거래 검사도 뭐 안 받아봐서 생소한 기업들이 이러한 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뭐 팁이 있다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앞에도 뭐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리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외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있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에 총 거래한 외환 송금 또는 영수액이 얼마 정도지?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관세청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준이 되는 금액을 연간 한 3천만 불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환 검사나 관세 조사나 이런 관세청에서 조사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전혀 받은 게 없다 라면 그런 회사는 이제 외환검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환 리스크를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 외환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관세조사 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경영진에게 동향보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세청에서 최근에 그 외환검사와 관련해서 자율검사 제도를 강화한다더라. 또 2025년도에는 외환 정기검사제를 도입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내부에 보고 드리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는데, 실제로 금년 그 관세청장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관세청에서는 2025년도에 정기 외환검사제를 도입해서 기존에 그런 사각지대에 있던 또는 점검을 받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외환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진흥화되는 무역 외환 범죄에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단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동향이 보고되고 나면 세 번째로는 자율점검 부서를 좀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점검도 하고 주관 부서에서 주도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서면 검사를 우선 받고 또는 나중에 이제 실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스스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제 도움을 받으려면 이런 로펌이나 컨설팅 업체를 알아보시고 또 컨택 포인트도 정리해 두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도 책정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전 점검을 받지도 않고 보고도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전 점검도 없이 이런 통지 공문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컨설팅을 맡기려는 곳에 바로 연락하셔서 앞에 보여드린 검사계획 통지서를 포함한 자료를 보내주시고 컨설팅을 위한 미팅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종종 이 타이밍을 놓쳐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세 줄로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금년부터는 심지어는 BTS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외환검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관세청 외환검사 동향을 내부 경영진에 빨리 공유하고, 가능하면 미리 외환 리스크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사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전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 검사 계획 통지를 공문을 덜렁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대류가주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 외국환 거래 검사 제도, 자율점검 제도가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법규 준수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인욱 변호사, 정기석 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